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의 항일전쟁,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가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중국이 일본과 세게 붙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붙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자 본때를 보여준다는 기세입니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선에 참여하는 일본에 대해 참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갈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전승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베이징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집단 서방에 맞서 세계의 절대 다수가 단결하고 있음을 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자 바로 일격을 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9월 8일 중국계 일본 참의원 세케헤이, 중국명 시핑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 후시즈는 그를 가리켜 한젠, 민족의 배신자라면서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핑은 중국 쓰촨성 청두 출신으로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한 뒤 국가 장학금으로 일본에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귀화한 뒤 2008년에 타이완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4년에는 띠아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제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난징 대학살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날조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며 평화헌법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시핑이 중일 4개 정치 문건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4개 정치 문건은 1972년 국교 정상화로 채택한 중일 공동성명과 1978년의 중일 평화 우호조약, 1998년의 중일 공동선언, 2008년의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에 관한 중일 공동성명입니다. 수교할 때부터 두 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했었습니다. 시핑은 중국 출신이지만 일본인이 다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 태생이라는 게 한스럽다고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가 수디엔 왕주, 조상의 근본도 모르는 자라면서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와 그의 직계가족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하고 중국 내 자산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는 중국 내 자산도 없고 중국을 방문할 생각도 없기는 합니다. 따라서 별 의미 없는 제재라고 비웃고 있기는 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언론 자유가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해 엄정하게 교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시핑을 제2의 위마오춘, 마일수위라고 부릅니다. 위마오춘, 마일수유는 폼페이오 아래에서 중국에 대한 온갖 비난을 일삼은 인사입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들은 시핑의 행동거지가 기괴하다고 비판합니다. 시핑은 1962년생입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교 우등생에서 일본 우익 세력의 정치 깡패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우익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름도 이시하라 타로로 개명하고 중국을 비방해왔습니다. 타이완부터 띠아오이다오, 신장, 티벳 문제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해 모든 것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제조기였습니다. 일본 우익은 그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핑은 올해 7월 일본 우익 포퓰리즘 유신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참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 출신이지만 그 사실이 통탄스럽다고 했을 뿐 아니라 중국인은 인류의 바이러스라고까지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러한 매국 행위는 영광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결국은 정치 치가의 정치적 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제재 조치로 당장 그가 받을 타격은 없겠지만 매국노는 족보에서 파버린다는 심리적 충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22년 12월 폼페이오 부와 위마오춘, 마일수 위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위마오춘은 중국 안후이성 태생입니다. 고향에서 그는 버린 자식으로 퇴출됐습니다. 항일 승전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군이 주력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역사가 아주 얄궂습니다. 항일 전쟁 승리를 경축하게 하는 입지가 아주 곤란합니다. 항일의 정통성은 중국에 탈취당했습니다. 타이완은 현재 중국이 침공할 경우 일본이 도와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을 욕하는 항일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제시대 역사를 보면 태평양 전쟁 당시 많은 타이완인들이 일본 편에 선게 사실입니다. 한 세대가 넘는 5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타이완의 정치평론가 차이정 유엔에 따르면 리덩후이 전 총통의 형 리덩치는 20만 명이 사망한 마닐라 학살에 참여하는 바람에 전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사형당해 야수꾼이 신사에 봉안됐습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은 일본의 대공포 사수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 식민 통치를 받은 타이완은 일본의 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일청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일본의 배상으로 넘긴 것입니다. 일본은 초기에 타이완을 탄압했지만 근대화의 씨앗을 남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료, 교육, 인프라를 건설하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폭압적인 철권 통치를 한 장제스보다는 일본 통치 시절이 오히려 나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일본군이 물러나고 국민당 정권이 자리 잡자 개가간이 돼지가 왔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식민 통치 기간 동안 20만 명이 일본군으로 참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완인 가운데도 리 여방이라는 인물이 중국 공산군 장성까지 올라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9.3 베이징 전승절 예병식도 뭐라 논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라이칭더 정권은 기본적으로 친미, 친일 스탠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제야 유명인사들이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전승절을 축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